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능일이었습니다. 수능을 오늘 시험을 친 자녀분들이 있으신 구독자분들 혹은 본인이 직접 친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족 중에 수능을 친 수험생이 있으시다면 오늘 부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잘 치셨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 라이브의 화면입니다. 실시간 확진자 수는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약 69명이 늘어난 446명이고요. 전일은 총 확진자 수가 540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마감하고 나서 내일 그 확진자 수에 대한 최종 인원 수가 나온다면 최소 500명에서 600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일별로 봤을 때는 400명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플러스로 이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수능을 치고 나서 아마 수험생들이 활발하게 좀 활동하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할 시기인데 그러다 보면 이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오늘 시제는 무난한 움직임이었고요. 이런 기사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식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 표준이 채택됐다. K방역의 첫 성과다라고 영상을 좀 기사를 이투데이에서 노승길 기자님께서 쓰셨는데, 보시면 이제 한국이 제안한 유전자 증폭 방식 RT-PCR 감염병 검사법이 처음 국제 표준이 채택됐다. 아시겠지만 이제 진단 키트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R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가 상당히 좀 주가에도 어느 정도는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말이 되면서 더욱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여전히 아시겠지만 이 시젠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 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런 PCR 감염병 검사법이 국제 표준 제정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확진자 수 그리고 이런 이슈들 아울러서 백신이 지금 현재 모더나 화이자가 상당 부분 이제 긴급 승인 신청을 해놓고 곧 아마 접종이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접종 시작한 후에는 뭐 긍정적인 기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치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오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의 정도가 심하건 심하지 않건 간에 아마도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명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일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뇌피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주가에서 상당 부분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은 후에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 요런 지금 움직임에서는 아마도 조금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최근 요 근시일 내에 요 고점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들어오신 구독자 분들이라면 약 37.75% 가까이 최대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고 계신 구독자 분들이라면, 홀딩 스테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거진 40% 가까이의 손실에서 지금 조금만 하는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보시면 이 시즌에서 아마 대부분 구독자분들은 코스닥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위 2위를 다투는 그런 종목에 굉장히 코로나 특수를 많이 누렸던 회사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요 박스권에서 돌파를 시도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박스권 2번, 3번 정도 치고 나서 네 번째에 사실은 이게 이렇게 날아가도 누구 하나 딱히 어떤 이슈를 가지고 반기를 들 수 있는 분은 없으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쳐주고 한번 이렇게 살짝 양봉 세우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움직임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갔어도 무방했을 움직임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로 한번 개파락하고 나서는 계단식으로 쭉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상당 부분 주가에 악영향으로 백신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서 상당히 좀 많이 고초를 겪으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주 급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급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만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급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은 급반등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기상지 연말이기 때문에요. 배당을 좀 늘린다라거나 그런 기사들이 나와서 최소한 배당락 전까지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돌려 세우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배당 이외에 이 기존에 이제 시즌이 많이 벌어서 자본금이라든지 잉여금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하는 방식에서 뭐 투자를 할지, 아니면 무상증자라든지 증자를 통해서 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액션을 좀 취하는 부분들이 사실 공시로 나오고 기사화 된다면 그게 아마 영향을 잘 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회사 측에 긍정적인 액션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사실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요 구간대에서 한번 5이평선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계단식으로 좀 이렇게 밀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서는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5이평선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현재 이제 스토캐스틱상으로 제가 주로 보는 지표는 뭐 스토캐스틱상이라든지 MACD라든지 RSI를 보는데, 주로 이렇게 차트상의 매수와 매도 시점을 볼 때는 가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게 일봉상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많이 봐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과매도권에서 서서히 매수 신호가 나오고부터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구간에가 과매도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런 때가, 그죠? 물론 이제 뭐 이런 그 기법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건 아닌데, 과매도권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과매수권에서요. 그죠? 과매도권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현재 상황으로는 지표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한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봉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17만 7천원을 지켜주느냐 라는 부분이었고, 잘 지켜줬고, 이번주 거래량은 많이 죽고 음봉입니다만 아직 금요일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래꼬를 더 세우면서 마감을 하는 움직이면 좋겠다. 그리고 차주에는 20만원대를 좀 복귀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아마 추가적인 움직임으로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현재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이슈는 전부 다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가 또 나올 수 있는 우려스러운 그 여러가지 걱정 섞인 반응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시젠에 대한 종목을 조금은 급격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나의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더 좋을 거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매동을 좀 보면요, 거의 기관은 하루 걸러 하루 사네요. 보니까, 그죠? 오늘 31억 정도 순매수, 기관과 연기금이 상당 부분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155억 순매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180억 순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양호한 움직임이었다. 왜냐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278억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614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외인이나 기관은 요즘 하루 살고 하루 그 팔고 이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부분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급격한 하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외국인들이 많이 좀 담아주고 있고요. 분명히 기관도 조금씩 담아가는 듯한 느낌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보고, 외국인이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 혹은 뭐 기타 매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물량을 좀 소화하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상방으로 좀 더 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신용을 좀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6.63%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 7% 언더로 떨어지고 나서는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어쩌면 조금 늘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잔고가 그래도 6%, 뭐 더 5%까지 떨어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급격한 상승 전에도 거의 한 6월 정도부터는 계속 6% 이상 유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 잔고와 주가의 상승이 반비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조금은 덜 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만, 뭐 그런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고, 대차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은 늘어났어요. 조금은 늘어났습니다만, 대차잔고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조금은 늘어났습니다만, 그래도 예전만큼 사실 올해 3월까지, 내년 3월까지는 공매도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뭐 공매도라든지 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안 해요. 근데 뭐 각자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심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거든요. 이걸 끌어올리는 주체가 웬이 됐건 기관이 됐건 개인이 됐건 어쨌든 이 CGN이라는 종목이 반등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명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공시 혹은 뭐 어떤 언론 플레이가 좀 동반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무난하게 좀 마감했던 것 같고요. 10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금요일날 상승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길 금요일에 상승으로 좀 잘 마감을 할 수 있을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그 순매수와 순매도 금액은 보시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시젠이 외국인 순매수 2번째였고요. 기관은 시젠이 한 10번째쯤 되나 봅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적인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래도 빠질 땐 빠집니다만 들어올 때는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452억, 300억, 180억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그죠? 일봉상으로도 보면 서서히 이제 5일평선 타고 반등의 움직임으로 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당장은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그러니까 22평선을 한번 좀 터치해주고 밀려도 밀리지, 그렇지 않으면 22평선 터치해주기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적으로는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 많은 어떤 주요한 소식들도 현재 그 하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오전장에 보면 살짝 들어 올렸다가 조금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좀 그런 움직임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패턴 자체가 요즘에 얘가 처음에 갭으로 올렸다가 밀어버리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거 밀리네 이렇게 하고 털어버리면 후반에는 오히려 상승하고 마감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만 많이 좀 털리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패턴을 좀 잘 보시면 오히려 장 초반에 밀려도 외인들이 좀 받아주거나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좀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스테이 하면서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사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회사 차원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확장, 기타 배당에 대한 이슈, 좀 호재가 될 만한 어떤 소식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12월 말 배당액 전까지는 뭔가 어쨌든 회사 측에서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간이 오기 전까지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견뎌내시면서 오로지 이 종목만 보고 계실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수익을 조금씩 내시면서 이 시즌이라는 종목에도 묵직하게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운용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눌렸다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렸다 가고요. 시즌 뿐만 아니라 뭐 신풍제약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어떤 눌림이 있었다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막 셀트리온 제약처럼 날아간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좀 흔들리지만 어느 정도 추세가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팔아버리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할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배 아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살아남으시고 최대한 그 손실 덜 보시는 쪽으로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각별히 조심하시는, 건강 유의하시는 금요일 그리고 오늘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